어제와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손실보상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초쯤 당정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재원 마련이 문제라면서도 방역에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를 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다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란 겁니다. 이 지시가 원칙이 되면서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JTBC에 출연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밝혔습니다. 우선은 2월 국회 초반이라도 법안을 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익공유라든가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도 난색을 표명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화를 내면서까지 손실보상제를 밀고 있습니다. 야당도 손실보상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피해 업종 선별적 지원에는 꾸준히 동의해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반대하기 힘든 제안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던진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여당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으면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가 통과되려면 여야 사이의 법안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얼마나 받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국회에선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든 매출에 비례하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도 헬스장이나 노래방처럼 문을 열지 못한 곳이 식당이나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업종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박모 씨. 거리두기 이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직원들을 쉬게 하고 혼자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임대료도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반도 안 되는 5분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냥 2.5단계가 올라가니까 더 심하고 직원들도 거의 나오지 않고 저 혼자 일하고 이럴 때도 많고. 박 씨 같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우선 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의 발의안은 손실에 비례해 주자는 겁니다. 헬스장, 학원, 노래방처럼 장사를 못한 곳은 손실의 70%, 식당,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곳은 60%를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문을 못 열었다면 이전 3년 동안 12월 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보상해 줍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가게는 직전 석 달치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2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은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바탕으로 손실을 보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 달 1조 2,300억 원으로 손실 비례 방식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상인들은 손실보상제가 어떤 방식이 되든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실에 맞게 매출 대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약간 개개인의 그 상가에 맞춰서 정부가 조금 분석해서 분배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SNS를 통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산업팀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예상되는지 지금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영업을 못한 곳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한 곳들이 노래방이나 헬스장, 학원 같은 집합 금지 업종들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12월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지난해엔 장사를 하지 못하면서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민병덕 의원 아닌데요. 이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의 70%를 보상받기 때문에 한 달에 보시면 2,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넉 달간 문을 닫았다면 1억 1,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상 기간을 넉 달로 잡은 것은 지난해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이 정도 됐다는 게 민병덕 의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임대료는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자는 법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낸 법안인데요. 함께 예. 좀 보시면은 이 장사를 하지 못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월 기준으로 이 최저임금을 주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전액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방식은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보상금이 좀 작습니다. 이 아까 창원 노래방을 예로 들면은 이 최저임금 182만 원에 임대료 600만 원을 더해서 이 78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 강남과 같은 좀 비싼 곳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영업을 아예 못한 곳이고요. 장사는 하지만 문을 일찍 닫는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식당이나 카페, PC방 같은 곳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 마포의 한 식당을 취재해봤습니다. 이 경우에 2019년 12월 매출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1,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손실을 보면 1,700만 원을 손해를 본 건데요. 제한 업종의 경우 60%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넉 달을 준다고 하면 총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지원안의 경우는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줘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한 달에 1,000만 원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조율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죠. 많게는 100조 원이 들 거란 전망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조 원은 보상 대상이나 금액을 좀 넉넉하게 잡았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예. 이 예컨대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 보상에 드는 재원은 두 개를 합하면 한 46조 원 정도로 절반이 안 됩니다. 이 52조 원은 일반 업종에도 보상금을 줄 때 가정해서 계산한 재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만큼 여당과 그리고 재정당국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 대상이나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